비디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책 안에 장으로는 이제 3장 하브루타 본문 학습의 3가지 단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 2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에서 우리가 짚어가야 할 초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브루타가 기존의 다른 학습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 이 학습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네, 사실 요거를 넣을까 말까 잠깐 고민했는데 그냥 재밌게 초반에 조금 재밌게 보시라고 살짝 넣었어요. 네, 제가 이거 제 고3 때 성적표거든요. 그 학생기록부가 제 학번이 아직 인터넷에서 뽑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봤었는데 이게 성적도 뭐 성적이었는데 저희 고3 때 선생님이 들으신 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다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엄청 이제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서 고3 선생님 덕분에 제가 약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3 생활을 해 나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쓴 거, 저는 고3 때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셨었는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제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체육대회에서 배구 선수로 침착하게 게임을 해서 배구 우승을 이끌고, 저희 반이 교내 체육대회에서 배구 1등 했었고요. 교내 환경미화에서 이제 학급 반장으로 총지휘에서 전체 1등을 하도록 기여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나눠주느라 손해를 볼지라도 싫은 표정 한 번 짓지 않는 참 인간미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엄청 이제 써주셨다는 거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보다 3학년 선생님이 엄청 길게 써주신 걸 보고 내가 고3 때 이렇게 학교에 대학에 간 거에 이것도 어느 정도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때 고3 때 생활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때 이제 반장도 했었고 거의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시키시다시피 하셨어요. 반에 1등 친구가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끌으라고 반장을 시켜주셔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제가 왜 이것이 생각이 났었냐, 왜 이걸 보면서 하브루타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사실 여기에 선생님이 정말 좋게 써주셨지만 사실 저도 그때 이게 싫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선생님들조차 선생님이 반에 1등하는 학생에게 반장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공부를 하게 냅둬야지 그런 애를 반장을 시켜서 이런 걸 시키면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진짜 제가 사실 수능으로도 이렇게 이과 반, 이렇게 각 반 친구들 중에서 사실 수능도 제일 못 받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랬지만 그렇게 제가 기대 안 했던 수시로 이제 학교를 오게 되면서 이제 약대를 가게 됐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하브루타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아마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하브루타에서 요하는 그런 학습의 태도를 요구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뒤돌아봤을 때 저도 이제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시키신 거긴 했지만 가르쳐주고 나눠주면서 저도 그로 인해서 다시 알게 된 것도 되게 많았었고, 그런 것이 돌아보았을 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약간의 이제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이 짝의 그 자격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와 비슷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나 공부에 이제 열정이 있는 친구가 물어보면 사실 저도 엄청 도움이 되고 좋은 관계였었는데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 전날에 전화해서 2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전화도 못 끊고 그거를 2시간 동안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도 제가 너무 짜증이 나고, 그 친구도 솔직히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불 떨어져서 사실 저한테 전화를 한 거니까 그 친구도 사실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브루타라는 것이 정말 그 짝에 대한 나의 그런 함께 하려는 그런 협력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서로 둘이 비슷한 위치에서 서로의 진짜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평등한 관계에서 해나갈 때 그것이 이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하브루타와 다른 학습 간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능동적인 협력과 그 능동적인 협력 안에서 나오는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학습에서 차별이 보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앞에서 저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저 역시 생각했던 그 혼자만의 성취를 넘어서서 함께하는 이 모든 이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기원할 수 있는 좀 더 초월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삼각형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내 내면 자아 성찰도 하브루타고 짝과 짝 간의 그 학습 서로 상호 소통하는 관계 역시 하브루타, 그리고 본문과 나 자신과의 그 공부 역시 하브루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 두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아 성찰의 과정에서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짝의 학습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임하는 것. 내가 이 친구에게 나만 잘 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도 함께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친구를 배려하고 공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윤리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거기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베이트 미드라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서 인용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이제 학습 공간은 우리가 하브루타라는 그 학습을 잘 따르기 위해서 그 하브루타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이라든지 능동적인 그런 학습의 그런 자세를 위해서 토론의 교류를 장려하는 분위기여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책상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이 존중될 만한 약간 분리된 거리이되 서로의 토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가 바로 이제 책상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짝과 본문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내에서 서로가 가져야 할 그 적당한 거리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학생들만 있을 수는 없고 당연히 교사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사가 어떤 위치와 행동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그 학습을 하고 있는 교실 안에서의 선생님과의 모습은 상당히 당연히 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학생들과의 접근성이 높아서 언제든 학생들이 구할 것이 있거나 의문이 있을 때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여러 단계의 아이들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라면은 어린아이에 맞는 D6로 쳤을 때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주입하는 것, 집어넣어주는 것이 1차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들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뱉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정말 그 각각의 아이들을 정말 면밀하게 관찰을 함으로써 그 각각의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모에게도 늘 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선생님 스스로 그 학습자로서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브루타 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안에서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자아 성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거나 본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이치에서 함께 공부하는 그 모습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 수업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실습하고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실습 부분은 예시인지라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수업의 전체적인 계획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맨 처음으로 작은 강의를 통해 그날을 배울 하브루타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본문 학습 활동을 하브루타 학습법으로 한 후에 마지막으로 토의를 함으로써 끝내는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토의 부분이 우리도 이제 알고 있듯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뒷장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소관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문 쓰기 과제라는 것이 자신의 학습 패턴이라든지, 소관문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독서록을 쓰거나 여행 감상문을 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브루타 내에서 자아 성찰과 그리고 상호 소통 그리고 공부 학습의 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 자신을 똑바로 올바로 안 후에 쓰는 그 소관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신들의 학습 패턴 그리고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 그리고 학습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인식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과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아 성찰의 기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깨닫는 기회가 될 뿐더러 자신을 정확히 인지를 한 후이기 때문에 짝인 파트너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그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듯이 이 소관문 쓰기는 우리가 기존 하브루타에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자아 성찰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게 된 긍정적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학습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쓰는 것이 이 소관문 쓰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에 대한 교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짝에 대한 책임감, 그 서로 상호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윤리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혼자만의 그런 이기고자 하고 자신이 제일 닮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짝의 학습을 돕기 위한 기술과 태도를 함양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이 측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예인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대치 쪽에서 중학교를 딸을 보내다가 어떤 일련의 사건을 겪은 후에 탈대치를 하셔서 일반고에 보낸 후에 이제 서울대에 보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왜 탈대치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딸이 시험을 봤겠죠.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시험을 보게 됐는데 답이 없는 문제, 선생님의 실수로 이 지문에는 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시험 시간에 선생님 이거 지문 잘못됐어요 라고 고쳐서 뭔가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정답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문항이었는데 손을 안 들었던 거죠. 이 딸도 결국에는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킹을 안 해서 내서 결과적으로 그 전교에서 마킹을 안 한 친구가 3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 딸에게 너는 왜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말을 안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말하면 애들이 더 많이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것이 과연 공부를 하는 이유인가,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면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고 탈대치를 이제 결심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저는 윤리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항상 옆에 있는 아이들 나의 경쟁자이고 내가 이 아이보다 나아야 하고 이 아이를 눌러야만 올라갈 수 있는 현실에서는 이런 짝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 학습을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 배려, 공감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브루타 학습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서의 이런 전인적인 학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조금 더 초월적인 자세를 배우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독서 모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의 요약을 잠시 간단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하브루타 학습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짝의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그 책임감에 대해서 정리하신 분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선입견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신념을 그 자아 성찰을 통해서 깨트려 나가는 그런 결과적으로 너의 말도 맞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태도를 가져나가는 것이 이 하브루타 학습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분도 이제 읽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하브루타 수업 계획, 제가 아까 이제 3가지를 정리했던 거, 미니 강의, 그리고 본문학습 활동 수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익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는데, 제가 정리는 옮기지 않았지만 이 책 내에서는 일반적인 교과 과정에서의 그 수업과 하브루타 본문학습 기술 교과 과정의 그 연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놓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하브루타 수업 계획을 잘 이용하게 되면은 일반 정규 수업하고도 구분 없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읽으신 분의 생각을 여기 적어주셨어요. 아이들에게 학습자로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감문 쓰기 과제의 그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의 입장으로는 아까 말했던 교사의 태도, 학생에 대해서 이제 읽은 후에 그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참여를 도와야 하며 여기 써 있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옮기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적어주셨지만 나에 대해서 먼저 곰곰이 생각해 봄으로써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하브루타 학습이 잘 되면 개개인에게 정말 맞춤형으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장점, 실제로 이제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는 것이 교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느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하브루타 학습의 윤리적,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정리한 것과 거의 같이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하브루타 학습법은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짝의 학습을 돕기 위한 기술과 태도를 함양하고 발달시키면서 이제 윤리적 관계적인 측면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짝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여기 협력 모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따라야 하면서 그에 따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다시금 이렇게 재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정리 부분에는 옮기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이제 실습에 관한 부분이어서 제가 따로 옮기지는 못했지만 정말 잘 열심히 읽어주신 부분이 드러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감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셨고요. 여기 이제 적어주신 거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적용해서 기술부터 배우고 실천해 나가면 일상생활에서 하브루타가 잘 활용되어 유익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따로 제가 옮기지 못했는데 이분도 이 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상호 소통이 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익숙해져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둘 관계가 얼마나 대단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든든한 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또 이제 소감문 쓰기 과제의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신뢰에 대해서 이제 적힌 부분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소감문 쓰기 과제의 유익으로서 이제 학생 스스로 맞춤형 하브루타 교과 과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유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소감문 쓰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아 성찰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인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학생이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자발적인 무언가에 힘이 생기게 되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에게 맞는 그 교과 과정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